실험하시는 분도 있고 설문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설명 다 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정규 분포를 외도 첨도를 봐도 정규성 만족했고 정규성 검정으로도 정규성 만족했어요. 그럼 t-테스트 할 수 있죠. 자, t-테스트 하겠습니다. 분석, 평균 비교, 독립표본 t 검정에 갑니다. 분석, 평균 비교, 독립표본 t 검정에 갑니다. 분석, 평균 비교, 독립표본 t 검정에 갑니다. 자, 검정 변수라는 것이 있어요. 종속 변수니까 스트레스 넣어요. 집단 변수라고 있어요.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독립 변수를 의미해요. 위에 칸이 SPSS는 두 개가 있으면 아주 특수한 몇 가를 빼고는 전부 다 위에가 종속 변수고 바로 밑에가 독립 변수예요.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변수를 넣어줘요. 지금 성별이죠. 제가 또 다시 바꿔놓을게요. 아까 여기서 그룹이라고 바꿔줬으니까 지금은 다시 성별로 바꿔주겠습니다. 스트레스 넣고 성별 넣습니다. 근데 확인 버튼이 활성화가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봤더니 여기 보시면 성별 옆에 물음표가 나와 있죠. 자, 집단 정의를 누르시고요. 집단 정의를 놓고 제가 남자 여자를 1과 2로 입력했어요. 이거 입력해달라는 뜻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SPS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여기에요. 다른 패키지는 이거 지정 안 하고 성별만 집어넣어도 t-테스트 해주거든요. 두 집단인지 알아서. 근데 SPSS는 두 집단인 경우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계속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활성화됐죠? 나와요. 자, 다시 분석, 평균 및 비율 비교, 독립표본 t 검정에 갑니다. 독립표본 t 검정. 검정 변수가 종속 변수니까 스트레스 넣고요. 집단 변수가 독립 변수니까 성별 집어넣습니다. 집단 정의에 가서 남자 여자를 1과 2로 입력했으니까 1, 2 입력합니다. 계속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뜹니다. SPSS 23 버전에서는 맨 밑에 있는 이거 안 뜹니다. SPSS 23 맨 밑에 안 뜨고요. 위에 두 개만 떠요.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결과에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표에 이게 평균하고 표준 편차예요. 평균하고 표준 편차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독립표본건 유의 확률이라는 걸 봐야겠죠. 유의 확률이라는 걸 보시면 유의 확률이 자세히 보면 하나, 4개, 5개가 있어요. SPSS 23 버전은 요게 없습니다. 23 버전에서는 하위 버전은 요게 P-밸류가 여기 두 개밖에, 그러니까 여기 하나하고 여기 두 개, 세 개만 뜨는데 상위 버전에서는 요게 단측 확률, 양측 확률이라는 게 떠요. 어제 질문한 것 중에 단측 검정, 양측 검정이라는 질문이 있었죠. 그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단측 검정은 특수한 경우에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럼 문제는 뭐냐? P-밸류가 그럼 세 개가 있죠. 셋 중에서 뭘 봐야 될까요? 얘가 문제예요. 통계 분석을 하면 P-밸류가 하나만 뜨는 분석은 몇 개 없어요. 여러 개가 떠요. 여러 개가 뜨는데, 자, t-테스트는 모집단에서 남자 표본을 뽑았다고 했어요. 표본을 뽑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데이터들이 정규 분포이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 여기 있는 요 데이터들도
정규 분포여야 돼요. 이게 남자의 스트레스 데이터잖아요. 여자의 스트레스 데이터가 정규 분포여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뭘로, 이게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뭘로 확인했느냐? 샤피로 윌크 테스트로 확인했었죠. 샤피로 윌크 테스트 실험 결과.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면 얘도 정규 분포고 얘도 정규 분포잖아요. 제가 그래프를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정규 분포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를 끌고 그대로 갖다 보세요. 그러면 요 두 개의 그래프가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겹칠 것 같지 않으세요? 위치가 다를 뿐이지 끌고 이렇게 쭉 갖다 놓으면 두 개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 나중에 가면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를 합쳐 놓으면 이렇게 나올,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두 개 그래프가 일치해요. 이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통계 용어로 등분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등분산. 등분산이라고 얘기해요. 자세한 거는 제 유튜브 채널에 정규분포를 좀 더 확인하세요. 원래 정규분포만 제대로 설명해도 제가 1시간 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얘도 정규분포이고 얘도 정규분포인데 두 개의 분포가 이렇게 나오면 그래프 모양이 다르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 등분산이 아닌 거예요. 이때 여기 등은 같을 등자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이분산이라고 합니다. 이분산이라고 하고 영어로 헤테로지니어스 또는 not equal variance라고 해요. 등분산일 때는 equal variance, 영어 단어 굉장히 쉽죠. equal variance 또는 homogeneous라고 해요. homogeneous. 이분산일 때는 not equal variance 또는 heterogeneous 또는 heterostaticity 뭐 이렇게 불러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도 있습니다. 이분산이야. t-테스트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규 분포이어야 되고 등분산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규 분포다라는 건 여기서 밝혀줬죠. 근데 등분산이라는 거는 확인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확인 안 했습니다. 리베네. 사람 이름이에요. 등분산 검정. 검정이에요? 그러면 가설이 존재할 겁니다. 가설이 존재. 분산을 우리가 이렇게 쓰거든요. 남자의 분산과 여자의 분산이란 얘기야. 남자의 분산과 여자의 분산이 같다. 등분산이다. 남자의 분산과 여자의 분산이 다르다. 등분산이 아니다죠? 그럼 뭐예요? 이분산이다. 등분산이기를 원하세요? 이분산이기를 원하세요? 등분산이기를 원하죠? 그럼 H0 선택해야 될까요? H1 선택해야 될까요? H0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P밸류가 0.05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겠죠? 조금 전에 제가 앞 페이지에서 화이트보드에다가 P밸류가 0.05보다 커야 좋은 경우가 4가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정규성, 두 번째 등분산성. 자, 그래서 여기는 여기 P밸류. 0.05보다 커서 등분산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T-테스트 할 수 있다. 아직까지 T-테스트 한 거 아니에요. T-테스트 할 수 있다란 얘기야. 별거 아닌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따져야 될 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거 요게 t-테스트예요. 정확하게는 등분산 가정 t-테스트. 등분산 t-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설이 p-밸류 먼저 보죠. p-밸류가 얼마죠? 194. 0.05보다 크네요. h0죠. t-테스트의 가설 h0가 뭐냐? 아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려고 했던 이것이 되는 거예요. 자, p-밸류가 0.0가 h0죠. h0요. 그러면 해석합니다. 뭐라고? 독립변수에 따라 종속변수는 성별에 따라 종속변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균값을 봤더니 남자의 평균이 얼마냐면 11.1, 여자의 평균은 11.4. 여자가 좀 높죠. 그러나 이 정도는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평균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죠. 그럼 평균이 벌어졌죠. 그러면 여기 p-밸류도 어떻게 나올 거냐? p-밸류도 달라질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여기 p-밸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p-밸류가 0.014이면 0.05보다 작죠. H0, H1. H1이죠? 그럼 뭐냐?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색깔이 안 보인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평균을 보는 거예요. 평균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는 10.8, 여자는 11.7.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의 스트레스는 10.8. 여자의 스트레스는 11.7로 여자가 남자보다 스트레스가 높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정도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 차이는 유의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남자보다 스트레스가 높다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제가 다른 데 가서 표본을 또 남자를 100명을 뽑고 여자를 100명을 뽑아요. 그럼 남자의 평균이 나오고 여자의 평균이 나오겠죠.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자가 높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자, 다시 다른 표본 남자 80명 뽑고 여자 80명 뽑아요. 남자 평균 여자 평균 나오겠죠. 누가 높을까요? 여자가 높을 거예요. 또 다시 남자 40명 여자 40명 뽑아요. 누가 높을 거예요? 여자가 높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표본을 뽑아도 100번의 표본을 뽑아도 최소 95번 이상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이 높다라고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냐? 반복 재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p-밸류가 0.05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오면 등분산 검정의 p-value가 0.001이 나왔죠. 그럼 여기가 0.05보다 작아서 H1이 되고 등분산이 아니다죠? 그럼 t-테스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t-테스트 못하는 거예요. t-테스트 못해요. 왜? 등분산이 아니니까. 등분산이 아니니까 t-테스트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은 이제 뭐가 되느냐? 이게 이분산 t-테스트예요. p-value가 얼마입니까? 0.05보다 크죠? 0.05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H0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라고 결론 내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값이 또 0.05보다 작았으면 202가 아니라 0.02였으면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평균 보고 설명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t-테스트에서 봐야 될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계 분석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석이 t-테스트예요. 왜냐? 통계 분석의 다양한 상황, 정규성과 등분산성, 그거에 따라서 어떤 p-value를 봐야 되느냐, 정규성일 때 t-테스트를 하느냐 못하느냐, 등분산일 때 t-테스트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p-value를 보고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유의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예제가 t-테스트예요. 그래서 t-테스트가 가장 쉬운 예제이면서도 위치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예제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교재 보고 실습하시고 그다음 제 PPT 문서 파일, 이제 판서한 파일 보면서 공부를 좀 많이 좀 해보셔야 됩니다.